배우 조승우는 1980년 3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조승우가 3살 때 이혼했기 때문에 조승우는 어머니 슬하에서 누나와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 시절 집안 사정 때문에 잠깐 망원동 단칸방에서 살기도 하였으며, 그 후 서초동에 터를 잡고 어머니, 누나와 계속 살아왔다. 조승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무엇을 배운다는 자체가 일처럼 느껴져서 싫었고, 스포츠에만 관심이 있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친누나가 출연한 청소년 버전 뮤지컬 돈키호테를 보고 뮤지컬 배우를 꿈꿨다. 조승우는 뮤지컬 배우 남경읍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변화가 있기까지 자신의 노력이 상당한 배우라고 말했다. 당시에 남경읍과 같이 공연을 했던 뮤지컬 배우 최정원에 따르면, 남경읍이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유별나게 칭찬하며 대단한 녀석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조승우였다고 한다. 고교 3년간 뮤지컬에 빠져 지낸 뒤 단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조승우는 담당 교수의 추천으로 영화 춘향전의 오디션에 응모하였고, 본인은 배우를 꿈꾸긴 했지만 영화라는 장르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뮤지컬만 하겠다고 생각을 해왔으며, 오디션도 되지 않을 줄 알고 원서는 넣었지만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000대1의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거장 임권택 감독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었고, 응모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조승우는 본인의 원래 꿈이었던 뮤지컬이 아닌 영화로 정식 배우 데뷔를 하게 된다. 훗날 16년 만에 출연한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말하길, 20년이 지났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21세기의 이몽룡이 웬 말이냐며, 심지어 칸 영화제를 갔을 때도 한복 입고 부채 들고 꽃신 신고 갔다. 턱시도까지 다 맞췄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란 생각에 숙소 가서 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춘향전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999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며, 신인 배우 조승우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영화는 춘사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7관왕을 휩쓸었다. 춘향전에서 인지도를 쌓은 후 출연한 영화 후아유에서 청춘스타로 발돋움하며 관객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외에도 영화 클래식 하루인생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하루인생은 베니스 영화제에 진출해 단시간 내 세계 3대 영화제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또 클래식에서는 절절한 멜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조승우는 업계에서 대본 리딩 때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대본을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 조승우가 출연한 작품의 리딩 영상을 보면 대본이 그의 앞에 있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대본을 안 가지고 간다는 것까지는 와전된 것 같으나, 대본을 거의 한 권 전체를 외우는 괴물 같은 암기력에 대해선 업계에서 유명하다. 동료 배우들도 리딩 때부터 대본을 다 외우고 오신다라고 하며, 특히 라이프의 강단 씨는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페이지로 거의 15페이지이고 절반 이상이 조승우가 하는데, 이 씬을 조승우가 한 번에 하는 걸 보고 배우들은 그렇게 긴 씬을 한 번에 쭉 하는 걸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다고 말하며 조승우가 괴물 같아 보인다고 놀라웠던 후기를 밝히기도 했었다. 마라톤에서 윤초원의 대사는 거의 조승우의 애드리브라서, 영화의 코멘터리 자리에서 정윤철 감독은 화면이 지나갈 때마다 조승우에게 저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 정윤철 감독이 조승우의 즉흥 행동이나 감정 표현하는 것에 감탄을 하며 도대체 연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냐고 묻자 조승우는 자두가 없다, 그림 일기를 빨리 그리고 싶다 등 하나만 생각하게 된다. 그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애드리브나 행동이 나온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도 젓가락질을 어설프게 하다가 어머니에게 너 젓가락질이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기도 했다고 한다. 비밀의 숲 대본집이 출간되었을 때 황시목이 하는 대사를 미묘하게 자신만의 해석으로 바꿔서 대사를 쳤던 것이 드러났다. 왜 이수연 작가가 인터뷰 당시 지금 보이는 황시목의 캐릭터는 조승우 배우의 완벽성에서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신의 선물 14일도 대본집이 출간되었는데, 이 드라마 역시 최란 작가의 기존 대본을 디테일하게 해석한 조승우의 애드리브를 비교해서 볼 수 있다. 10년 전 자신의 작품에서 조승우의 대역이었던 스턴트맨도 기억해서 신의 선물 14일 감독이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조승우는 함께한 스태프 이름까지 다 외우며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챙기기로 유명하다. 뮤지컬 조로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조승우는 앙상블 배우 전원의 이름을 제일 먼저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배우 태인호랑 하루인생 때부터 친해졌다고 한다.
하류 인생에서 무명의 단역으로 연기할 당시 긴장한 자신을 조승우가 위로해줬다며 훈훈한 일화를 예능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후에 태인호는 그렇게 조승우 씨랑 같이 설렁탕을 먹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방송에서 감사함을 밝혔다. 또 라이프에서 조승우의 대사량이 꽤 많은 편이라 집에서 대사를 항상 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태인호가 조승우 집에 놀러와서 같이 대본을 맞춰주며 도와주고, 조승우는 이런 태인호한테 쌀국수를 사준다고 한다. 조승우는 라이프를 찍으며 가장 의지되는 사람이 태인호라고 밝힌 적 있다. 비밀 의습 사전 시사회 때 사회를 맡은 무명의 MC가 사회를 잘 보자 직접 챙기기도 했다. 우리 사회 맡으신 분 너무 재밌으시죠? 성함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되세요? 성함?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저도 배씨예요. MC 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MC 배씨 덕분에 많이 맞죠? MC 배씨. MC 배씨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이 즐거우셨죠? 아까 보니까 막 엄청 빵빵 터지던데 저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계정 있으면 알려주셔서 MC 배 저 좋으시네요. MC 배 찾아서 여러분들 공룡인의 팬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힙합 댄스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한다. 또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춤을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춤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법이 별로 없는데 꼭 조승우를 파트너로 지정해서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조승우한테 댄스단 단원으로 들어오라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승우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춤을 잘 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춤을 잘 추는 건 아니라는 걸 2003년 뮤지컬 카르멘을 할 때 알았다고 한다. 카르멘의 안무를 짜준 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안무가 없어졌다고 한다. 조승우는 고급 바이크 매니아로 빈티지 모델부터 5대의 바이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두가티 199 파니갈레의 국내 1호차 주인공이기도 하다.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사고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라고 한다. 사고 유형을 파악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며, 바이크를 탈 시엔 프로텍터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운다는 생각을 갖고 탄다고 한다. 자동차도 꽤 오랫동안 운전했는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병적으로 2주 이상은 못 쉰다고 한다. 삶의 낙과 배우로서 가장 즐거움이 공연이고, 지금도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냐고 물으면 무대에서는 3시간 공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실제로 조승우는 데뷔 이후 끊임없이 무대, 스크린, 브라운관을 오가며 연기 활동을 해왔으며 가장 긴 휴식이 군대였다. 예비군 갔다가 엉겁결에 뉴스에 출연했다. 상당히 화가 난 듯한 표정이라서 조승우도 예비군 훈련이 빡세면 열받는다며 우스갯소리로 많이 돌아다니던 짤인데, 이후 유퀴즈에 출연했을 때 당시 북한에 굵직굵직한 도발이 터졌다는 소식에 정말로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한다. 영화에서 신들린 화투 기술을 선보인 조승우는 타짜를 찍기 전엔 화투장 섞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영화가 끝난 지금도 화투 숫자가 뭔지 잘 모르고 10이 단풍이란 것만 안다고 한다. 실제 타짜에서 조승우의 손기술을 가르친 타짜 출신 장병윤은 실제 타짜들의 판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조승우는 이 기술 습득을 위해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연습했다고 한다. 단 음료를 굉장히 좋아한다. 고등학생 때도 딸기 우유를 좋아해서 개원해고 동창 조정은이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소년으로 기억할 정도였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때에도 커피차에서 연유라떼, 리얼 조리퐁퐁, 메론라떼 등을 주문해서 먹었다고 한다. 드라마 라이프 메이킹에서도 메론 주스를 먹고 싶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변 지인을 잘 챙긴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 유학 시절 힘들었던 뮤지컬 배우 조정은에게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며 용돈을 주기도 하고, 퍼펙트 게임, 명당을 함께한 감독 박희곤에게 생일 선물로 박 감독이 태어난 해에 생산된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를 어렵게 구해서 장문의 손편지와 함께 선물하기도 했다. 지갑을 잃어버린 스텝이 퇴근하려고 할 때 잠깐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폰 케이스 안에 현금을 가득 넣어서 준 에피소드가 마치 소설 속 남자 주인공 같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같이 공연하는 규현과 엄기준의 분장대가 지저분하다며 조승우가 혼자 청소를 다 해놓고 가서 규현이 트윗에 올리거나, 엄기준의 바지를 혼자 묵묵히 다리고 있는 조승우를 뮤지컬 배우 이상현이 포착하기도 하였다. 배우 황정민과 여행 간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는 같이 여행 간 배우 지진이가 사진을 찍어 조승우의 팬카페 몽룡이네에 올린 것이다.
지진이의 말에 따르면 당시 지진이에 비해 조승우와 황정민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분 전환차 여행을 간 것이라고 하며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서로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상하게 지진이 형이 찍는 건 기분이 좋다고 한다. 시계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블랑팡, 아랑의 운투제네, 오피친의 파네라이, 롤렉스, 까르띠에 등 다양한 종류의 본인 소유 시계를 공식 석상에서 자주 착용한다. 어머니는 조승우에게 귀걸이를 하고 학창시절 담배를 허락하는 등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셨다고 한다. 조승우가 예고에 다닐 때 기타를 배우라고 하거나 남자 학생이 선뜻 입기 쉽지 않은 웨스턴 부츠, 바바리 코트, 롱코트를 먼저 사주며 조승우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 흡족해 하셨다고 한다. 담배는 고등학교 때 화분 속에 숨겨둔 담배를 들켰을 때 어머니가 혈압약을 한 알 드시고는 계속 피울 건이라고 물어봤다고 하고 그 다음날 책상에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취미는 낚시다. 조승우는 9살 때 이모부에게 낚시를 처음 배웠다고 한다. 함께 바다 낚시를 갔는데 이모부보다 더 많이 낚아서 회도 떠먹었다고 한다. 개원해고 때는 학교가 분당에 있었는데 방과 후면 낚싯대를 들고 부근 탄천으로 낚시를 나갔다고 한다. 퍼펙트 게임에서 최동원 역을 연기할 때 경상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 출신 선배 김윤석에게 사투리 지도를 받았다. 김윤석은 조승우의 사투리를 지도하는 공로로 엔딩 크레딧의 사투리 감수라는 이름으로 특별 출연하게 됐다. 신의 선물 14일에 기동찬 캐릭터는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이 없었는데 조승우가 캐릭터 특성을 살리려고 고안해낸 장치이며 내부자들을 찍을 땐 족보 없는 사투리를 썼는데 이 역시 조승우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비밀의 숲에서 20대와 30대의 시절을 연기했는데 이건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시스템도 인정한 연기이다. 또 감정이 거의 없는 황시목을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 역시 전산 프로그램이 인정한 연기이며 영화 내부자들의 열혈 검사와 비밀의 숲의 감정 없는 검사의 디테일한 연기력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영화와 뮤지컬만 하다가 2012년 TV 드라마에 처음 출연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드라마 마이의 동물이 나와서라고 한다. 실제로 조승우가 고양이 4마리와 강아지 2마리를 키울 정도로 동물 애호가인 것도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관계자 측이 직접 말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